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오늘 하루 얼마나 감동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감내했는가, 그리하여 얼마나 더 나은 내가 되었는가. 박노해님의 걷는 독서 중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오늘 하루 정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항상 내 자신이 또 되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용암사, 파주시 광탄 용미리 쪽에 있는 용암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쪽 광탄 쪽에 많이 다니면서 이 용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불 이런 불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방문한 거는 지난 일요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만 가다가 보다 보니까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지나서 가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경기도 파주에 혹시 가보실, 파주에 또 혹시 내가 또 갈 일이 있으시면 꼭 용미리 쌍미륵불, 용암사의 마의 이불 입상,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의 이불 입상을 갖다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동그란 갓을 쓰신 분이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각형의 갓을 쓰신 분이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시대 사찰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작고 소박한 사찰인데 보물 9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뭐 주차 요금이라든지 입장 요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 있고 또 파주에 또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이 도로 앞을 지나만 가보았지 직접 뭐 주차해서 올라가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마의 이불 입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그냥 카더라는 거랑 직접 내가 보고 경험하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말씀 드리면서, 용암사에 있는 주차장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지금 블로그에 나와 있는 포스팅에는 또 아주 숲풀이 좀 우거져 있는 모습인데, 제가 갔을 때는 이런 숲풀이 우거져 있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에 한 5월 전후로 해서 석가탄신일 전후로 해서 또 방문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파주에 이런 좋은 절이 있다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뭐 대웅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천각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직접 가서 보니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동자상이라든지 7층 석탑에 관한 또 유래도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런 어머님이 여기서 또 기도를 또 했다. 그래서 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제 태어났다라는 등남 발언 또 기도의 또 그런 곳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을 혹시라도 이 마의 이불 입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이야기 드린 거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웅장한 이불, 그런 이불 석불 입상을 갖다 보면서 참 시간이 지나도 이 역사와 이런 또 문화재는 우리의 또 전통 그런 문화재고 앞으로도 보존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을 또 보면서도 고려 시대가 있었기에 조선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 또 삼국시대가 있었기에 고려 시대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계시겠지만 과거를 잊지는 마시고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감히 또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현재 항상 또 감사한 마음 견지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문화재라든지 보물을 또 한번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또 담아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부동산 방송인데 아침마다 이런 소론이 조금 너무 또 길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여행이라든지 또 좋은 곳도 한번 소개를 갖다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또 혹시라도 또 조금 싫으신 분들은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원 기자님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바닥론이 나오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더 이상 이제 더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감사 스마일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바닥론이 나오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그런데 4개월 만에, 그러니까 9, 10, 11, 12월 달까지 떨어졌다가 1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기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까지의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제가 2월 지금 설 명절 지나고 3월 달에 지금 실거래가를 갖다 반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나오는 기사들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올 텐데, 일단은 1월 달까지 일단 통계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거래가 지수가 0.45% 올라가지고 지난해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9월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많이 실제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이 9월 달에 딱 종료가 되고 10월부터는 갑자기 또 거래가 또 말 그대로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 날 이게 이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1월 달에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기 전에 또 미리 또 거래를 갖다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신생아 특례를 갖다가 출시된 이후에 또 지금 2월 달, 3월 달에 지금 거래를 하신 분도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조사일까지 신고된 실거래로 추정한 2월 잠정 지수는 서울이 0.30% 오를 것으로 분석됐고요. 실거래가 지수는 지수 산정 기간 중에 실거래 신고가 그러니까 2번 이상, 2회 이상 발생한 동일 주택의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을 산출하는데, 표본을 활용한 다른 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보니까 이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쭉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쭉 보시면, 그러니까 0.94, 1.19 이렇게 쭉쭉쭉 올랐어요. 그러다가 9월 이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갔다가 11월 달에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12월 달에 마이너스 0.98이었다가 1월 달에 0.45였는데, 아마 2월 달, 3월 달도 아마 1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만 이야기 드리면서, 국토연구원 자료 거래량도 따르게 되면 1월부터 지금 증가세로 지금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량, 특히 아파트 거래량도 지금 증가세로 지금 전환됐고,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32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의 43%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로 집계됐고, 지난해 12월 상승 거래 비중은 35%, 1월은 39%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실거래가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유. 첫 번째로 이제 1월 29일부터 시행됐던 신생아 특례 대출의 효과가 지금 충분히 지금 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있고, 2년 내에 출산 및 입양한 가구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인데, 제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서울은 85 이하의 한 59에서 64 같은 경우에 9억 이하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5,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4평의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9억 원 이하로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된다.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빠르면 8월,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0월 전에는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믿고, 미국 금리는 지금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도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한다라는 지금 생각이 시장에 지금 말 그대로 심리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경기 침체가 일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수요자 사이에서 지난해 말부터 다시 하락한 집값이 지금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8개월 연속 상승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지금 매수하자. 이게 더 낫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전세 수요에서 지금 매매 수요로 지금 일부 또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1주택자 분들이 오히려 지금 전세값하고 매매값의 차이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상황이 실제로 수색 등산 뉴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향동 쪽에 이렇게 갭 투자 이런 매수 손님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분양가 급등에 대한 반사 효과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파주에 있는 파주 운정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상복합이고 내년에 입주하는 이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7억에서 8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분양했던 제일 풍경채도 7억대 초반이긴 하지만 무이자, 그러니까 이자 후불제라든지 그다음에 확장비라든지 하게 되면 8억이 넘어가고, 또 지금 일산 휴먼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는 7억에 나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의 그런 옵션 비용이라든가 하게 되면 8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지금 내가 8억의 분양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6억에서 7억대에 준신축을 갖다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은 이사를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한 3억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닥론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이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 대다수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또 금리도 인하를 할 것, 금리 또한 또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이런 시장의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빌라를 또 소유하시는 분들이 내 집이지 빌라가 매도가 안 되더라도 차라리 이번에 갭을 끼고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신생아 특례를 갖다 이용해서 내가 지금 올해 자녀를 출산할 그런 가정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인 흐름일 것이란 반론도 있고, 또 여전히 시중에는 아파트 매도 매물이 쌓이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또 82,000건 정도로 2,000건으로 이제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늘어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저가 급매물이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4월 총선 이후에 정부 정책 전환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가지고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지금 김은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자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아파트는 사고 싶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또 내가 작년 연말이나 작년 또 1월 달에 내가 그 아파트 가격을 내가 눈여겨보았던 그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달 전에 내가 그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8억에 봤는데 한 달 후에 8억 2천이 되어 있으면 선뜻 그걸 매수를 못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억대까지 떨어졌던 모 단지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지금 8억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아이파크라든지 뭐 원흥 동일시티라든지 원흥의 5단지라든지 6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지금의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높아져 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서울이 움직이면 고양시로 넘어오는 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지금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움직였어요. 설 명절 지나고. 제가 이제 뭐 서울이 움직였다고 하면 뭐 서대문, 은평, 마포를 갖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북부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데 여기가 2월, 3월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고양시로 넘어오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인데 내가 지금 고양시에 내가 눈여겨봐왔던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사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서울 주요 지역 월간 상승 하락거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승이 뭐 10월 달에도 많았고 또 여기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하고 하락이 거의 말 그대로 이제 거의 똑같아요. 2024년 2월 같은 경우 노동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상승 전환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올 하반기에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뭐 정말 10월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특히 미국 대선이 올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또 0.25에서 0.5 정도는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뭐 PF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절대 분양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전세 가격은 5월달까지 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내가 눈여겨보았던 뭐 전세 5억이라고 하면 그 5억의 전세는 없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실제로 봄날이 오고 봄이 오면서 실제 부동산 심리도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시장에서 느끼고 있고 또 최근에 감사스마일을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감사스마일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작년에 뭐 작년 초에 있었던 분들이 제일로 베스트긴 하겠지만 작년 10월, 11월, 12월 달만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늦진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4월 10일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책을 내놓겠지만 저는 시장에 그런 나쁜 영향의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내 집 마련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용산에 직접 다녀오고 용산에 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는 거랑 시장이 또 지금 돌아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지금 고양시 삼송하고 원흥하고 지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자가 지금 없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오늘,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분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미분양이 나 있는 현장들이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줍줍이 나오는 현장들이 간혹 있는데, 꼭 미분양이 지금, 현 상황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 투자를 해오면서 저는 분양을 받았던 적도 물론 있지만 거의 제가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는 또 미분양을 갖다가 잘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 그 아파트 만약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뭐 나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축에 그 다음에
향동에, 원흥에, 저는 정말 이거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7억대, 뭐, 정말 있으면, 또 8억대 있으면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쌍미륵불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은, 10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는지, 뭐, 정확한, 뭐, 연도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미륵불을 보고 지나가면서 있다라는 생각과 직접 내가 가서 본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은 2009년도부터 부동산을 해왔기 때문에 2013년도 이 분위기를 누구보다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삼성도 2013년도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고 삼성의 2차 아이파크도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때 마이너스 P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지 않는, 이제 지금은 그런 시절을 갖다가 이제 과거에 뭐 추억으로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년 이맘때, 내후년 이맘때에는 그때 그 가격이었으면 샀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저에게 뭐 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무주택자라든지 내가 빌라를 거주해서 아파트 청약이 좀 힘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갭을 끼고 1년, 2년을 내다보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